그만큼 더 싸게 사야 되죠.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보통 그 스쿼트당 공사하는 가격을 한 75불 정도, 80불 정도 잡았었어요. 그렇게 하면 웬만큼 더 고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스쿼트당 100불을 잡아요. 또 조금 잘하려면 110불, 120불까지도 가거든요. 그러니까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사비도 오른 거고, 공사비가 오른 만큼 그만큼 더 싸게 사야 되죠. 근데 이제 옛날 생각하고 난 싸게 공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100인 지역에 구매를 접속했다가는 마진이 없어지겠죠. 아니면 싸게 팔리는 거지. 보통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쇼잉을 많이 해드려요. 그래서 구매 가능한 후보들 이렇게 매물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여드리고 이거 어떻게 고쳐드릴 거다 말씀드리는데, 일반적으로 오셔서 보신 분들이 결정하기엔 좀 어려우세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하고 투자하시고 계신 분들은 안 나오세요. 뭐냐면 투자하신 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거에 사서 이거 시가에 팔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거든요. 솔직히 그 집의 상태를 보시고 이걸 고쳤을 때 돈 이만큼 들어가지고 이만큼 팔 수 있겠구나 생각이 안 드세요. 그 현장에서는 네, 현장에서는 너무 집이 헐었기 때문에 이게 이쁘게 변할 거라는 것 자체가 안 보이실 수가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안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이 나중에 돈 버시는 경우도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 전에 그 뒤에 산사태 났다고 하면서 보여드린 유튜브 비디오 하나 있었어요. 네. 그게 한 3주가 됐는데도 안 팔리는 거예요. 근데 솔직히 저 같아도 집이 두 채가 있는데 뒤에 있는 집이 뒤에서 내려온 그 흙 때문에 절반이 가려져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아도 솔직히 그거 구매하기는 어렵겠죠. 근데 저는 그 구매하기 어려운 부분 또는 그 일반 사람들이 헤쳐나가기 어려운 부분을 이거를 돈과 시간으로 환전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. 근데 일반 분들은 저거는 못하겠다. 안 되는 걸 되게 할 때 돈과 시간이 얼마 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안 할래. 이런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돈 벌기가 어려워진 거죠. 그래서 저는 그걸 돈과 시간으로 환전을 했죠. 그래서 우리 공사하는 친구 불러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어? 3만 불. 얼마 걸려? 15일. 네, 그 뒤에 흙 다 퍼내고, 그다음에 흙 파는 것도 거기는 이제 산동네라서 그걸 손으로 다 파야 돼요. 그러니까 5명 붙어가지고 한 2주 붙어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. 그리고 뒤에다가 그 리테이닝 월이라고 가지고 그 벽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콘크리트 쌓아주고, 그런 작업하는데 한 2주 걸리고 한 3만 불 정도 든다고 하니까, 그럼 제 입장에서는 구매 가격을 3만 불만 내리면 되는 거죠. 그리고 15일 더 걸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이자 계산해가지고 한 4만 불 정도 더 내린다든지. 그래서 저는 그 전주인하고 내고 해서 한 8만 불을 내렸어요.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플리핑보다는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에 더 재미가 있어요. 그 이유는 라스베가스는 구매 금액은 싼데 렌트가 높은 편이에요. 굉장히 캡 레이시오죠. 네, 좋겠네요. 그 남가주 같은 경우는 워낙 집값이 비싸니까 캡 레이트, 그러니까 수익성이 되게 낮아요.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되게 낮아요. 그런데 남가주의 부동산, 투자형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는 집값이 뛰는 걸 보고, 그 현재 현금 흐름이 없더라도 구매하는 거고,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높은 대신 나중에 집 가격이 빨리 안 뛰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현재 현금 흐름이 좀 센 편이죠. 저희 남가주에 플리핑 하는데 솔직히 북가주에서도 되게 많이 오세요. 이게 웃긴 게 뭐냐면, 솔직히 같은 캘리포니아, 그러니까 가주가 이제 캘리포니아입니다. 그래서 북캘리포니아, 남캘리포니아 이렇게인데, 북캘리포니아부터 남캘리포니아는 거의 솔직히 다른 나라예요.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주인데 뭐가 얼마나 다르겠냐. 근데 북가주에서부터 남가주까지 내려오시려면 차 타고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. 여기서 부산 거리가 아니거든요. 훨씬 멀어요. 그리고 또 중간에 잘못하다 트래픽 걸리시잖아요. 한 6시간, 7시간 걸려요. 거의 다른 나라예요, 거의. 그렇기 때문에 거긴 또 단어 쓰는 것도 다르고 또 달라요. 그러니까 거의 다른 그 도시라고, 다른 나라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, 여기가 집값이 북가주는 되게 높아요. 그거에 반해서 수익성은 되게 낮아요. 그래서 남가주에 보통 한인들 계신 지역 보게 되면은 한 현금의 흐름이 한 3%, 4% 되거든요. 근데 북가주 가시게 되면 2%예요. 그래도 거기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유가 집 가격이 빨리 뛰니까.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성 남기기 좀 어렵고, 그래서 필리핀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실 거고, 이 네바다 같은 경우는 그 장기적으로 갈 때 재밌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다
혼합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그 투자자들의 니즈를 맞춰주기가 좀 좋겠죠. 그래서 여러 지역을 좀 퍼져나가다 보면 그 지역별로 그 특색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또 라스베가스만큼 이렇게 또 현금 흐름이 좋고 그 대신 재산세가 조금 세 편이고, 그리고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또 한국 사람들 꽤 많이 계시고, 뉴저지 같은 경우는 또 한국 사람들 워낙 많이 계시니까 거기서도 플리핑이 꽤 많고,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남가주에서 플리핑을 하고 가세요. 워낙 다른 지역에서는 플리핑하는 그 회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뉴저지에서 오셔가지고, 뉴저지는 비행기로 6시간이거든요. 그 다음에 북가주에서도 차 타고 내려오세요. 그 미국에서 그 이런 그 신축이 재밌는 이유는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목적이 되겠지만,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다 지어놓고 임차인들 다 채워놨을 때 그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뛰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한 총 투자 금액이 한 3천만 불 된다. 이제 거기에 임차인들 다 집어넣게 되면 한 6천만 불로 뛰어 있어요.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 6천만 불에 준해서 60%에서 70%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. 네. 벌써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다 뽑힌다는 얘기예요. 내 돈이 하나도 묻히지가 않는다는 거죠. 오히려 돈까지 뽑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이 빌딩을 지을 때까지도 우선 은행에서 그 될 수 있으면 공사 비용까지 다 받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뭐 얼마 안 들어가요. 그러면은 이자 비용만 줄여가지고 이 땅을 다 지어놓고 은행에서 공사비 받고, 그래서 다 지어놨을 때 3천만짜리 만들어놓고 이 은행에 재융자를 통해서 이 3천만 원을 다 갚아준 다음에, 왜냐면 공사융자는 이자가 비싸니까 3천만 원 갚아주고 낮은 일반 융자를 바꾸면서 내가 들어갔던 돈을 다 뽑을 수가 있죠. 그러면은 내 돈 안 들어가면서도 이 부동산이 돌아가면서 융자 갚으면서 수익이 창출돼요. 그게 미국 부동산의 장점인 것 같아요. 내 돈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성을 창출해낼 수 있고, 또 오랫동안 가지고 갔을 때도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.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그걸 BRRR 메서드라고 하거든요. BRRR. 그래서 buy, remodel, rent, 그다음에 refinance. 이걸 BRRR라고 하는데요.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정말로 내 같은 돈을 가지고도 수십 번, 수백 번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내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늘리기가 좋죠. 그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는데 아시는 분이 저 건물 얼마 할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미안 좀 주세요. 100억, 200억 하겠죠. 그랬더니 저거 200억 정도 하는데 저거 팔아가지고 그 자기 아들 딸들한테 건네주면은 10억씩도 안 걷죠. 이러는 거예요. 세금 떼고 뭐 이것저것 다 떼가지고 하게 되면은 200억짜리 팔아가지고 자식 3명인 사람들한테 10억씩 주면 끝난다는 얘기 듣고,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하면 안 되구나. 그래서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1031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동산을 판매하고 나서도 거기서 나온 양도세를 지금 지불하지 않고 다음 걸로 미룰 수도 있거든요. 현재 나온 거 그대로 다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반면에, 한국에서는 그런 그 법규라든지 돈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우대해주는 그런 게 없어서 이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.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확실하게 지었고, 그래서 확실히 돈이 있고 또 달러로 돈을 가지고 있으신 게 좀 더 안전하긴 하잖아요, 하나보다는. 그래서 미국에다가 부동산, 우선 미국으로 달러로 바꾸는 것만 해도 안전하고, 플러스 부동산을 바꾸는 거는 더 좋고, 거기다 플러스 시세도 싸게 해가지고 플리핑을 할 수 있다. 그럼 뭐 어떻게 정말 그거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우선 그 부동산 가격은요, 그 상승세가 상당히 둔화가 될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락이 올 거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. 지금 이자가 올 초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됐습니다. 근데 지금 5%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거의 2배인데, 그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매물들 당연히 구매하겠다는 바이어들이 많이 줄었어요. 그 워낙 이자가 2배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페이먼트도 많이 높아질 거고,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어들의 바잉 파워가 훨씬 줄죠. 그렇기 때문에
한 2월달, 3월달 정도에 과열되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 달 전에 팔렸던 가격보다 낮게 팔리지는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이게 이자율이 확 뛰면서 아마 그냥 좀 싼 맛을 살려고 했던 바이어들이 좀 빠져나가고 정말로 필요한 바이어들은 아직도 남아서 계속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세 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2007년도, 2009년도 이때 서프라임 왔을 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거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근데 그때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사이에 융자를 하려고 하면 정말 쉬웠어요. 어떻게 했느냐? 손 좀 보십시오. 여기 딱 100%가 칩니다.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면 융자가 나왔어요. 융자가 어떻게 나왔느냐? 100%. 내 돈은 집값이 100%가 나왔어요. 내 돈 하나도 안 들고 100%가 융자가 나와요. 그러니 이자는 그 당시 한 7%, 8%였단 말입니다. 그런데다가 바이어가 돈 집어넣은 건 없어요.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계약 기간이 뭐냐면 한 2년 동안, 3년 동안은 이자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갔어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치하는 거죠. 그렇죠. 이자만 내는 것도 아니라 이자도 지불을 안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집값이 워낙 빨리 뛰다 보니까 은행들이 야 원금 불어나도 돼. 집값이 훨씬 더 빨리 뛰어. 하면서 되게 공격적인 융자를 펴줬던 거예요. 그러니까 숨 쉬는 사람이면 융자 나왔죠. 어떤 사람들은 죽은 할머니 데려다가 융자 들어가서요.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캐셔가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5만 불 번다. 뒤에다 공 하나 더 그래요. 그래서 은행에 제시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. 그 융자 퍼준 거예요. 그러니 실제로 2, 3일 세금 보고하는 거하고 그 세무서에 보고한 거하고 매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서류 집어넣은 걸로 다 융자를 막 퍼주는 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? 원래 내야 되는 융자 금액이 있는데, 이자 금액이 있는데 그것도 못 내게 하고 싸게 가는 거죠. 근데 문제는 3년 후에 이 페이먼트가 거의 한 2배로 돼요. 근데 처음 구매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느냐? 아, 뭐 집값 많이 뛰니까 그때 가서 재임자하면 돼. 그래서 다 팔아먹은 거죠. 근데 문제는 3년 뒤에 다들 월 페이먼트는 2배가 되는데 페이먼트 가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재임자는 안 되고 어떻게 되겠어요? 내 돈 들어가는 건 없죠? 손 놓는 거죠. 지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은 계속 상승되면서 이 융자 받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. 솔직히 지금 외국인 분들,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외국인은 여기 뭐 영주권 없으신 분들이죠. 네. 그런 분들이 집 구매하시려면 지금 40% 다운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60% ATV밖에 안 돼요. 그러면 그 에코리를 엄청 많이 안고 들어갔기 때문에 집을 쉽게 놓을 수가 없죠. 논다고 해도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손해보고 파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집을 쉽게 놓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제재가 지난 한 15년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와서는 옛날에 2006년, 2007년도처럼 서프라임 모기지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. 집값이 뭐 버블이 껴서 갑자기 뭐 절반은 반토막 날 것이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은 조금 그 기대치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.